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효문화 마을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 마을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임위 결산서 71쪽 설명자료 3쪽 기타 사업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사업 수입 중에 효힐링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효일링 아카데미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6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3회 추경에 축소가 됐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또 그리고 25년 본예산에서도, 다시 4회 편성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운용 횟수가, 축소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목표는 6회를 작년에 계획했었는데요. 네. 신청자가 좀 적어서 3회로 했고요. 올해는 더 많은 안내를 해서 4회를 지금 일단 계획하고 있고요. 2번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네, 25년에도 똑같이 처음엔 6회를 계획을 하셨었나요? 아니, 저희 4회로, 예, 4회로 했습니다. 아, 작년보다 한 4회로. 번 더 늘려서. 예. 네, 4회로 했었죠, 그죠? 이게 상반기, 25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지금 들어들면서 그 계획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2번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원수를 다 맞췄고, 2번째는 13명 정도 했는데, 하반기 때 더 열심히 안내를 해서, 그 인원수에 맞게 20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참여가 조금 어렵고 좀 신청자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전국적인 모집이라서 이제 네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안내할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뭐 추경으로 계속 감액하시면서도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시고 나서 만족도 검사를 합니까? 예, 만족도 결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만족도 결과를 본 의원이 봤는데 5점 만점에서 4.97로 아주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은 그만큼 만족이 있고 운영의 질도 좋다는 평가로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좀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다른 곳과 좀 차별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체험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는 족보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에 다른 데서 없는 한국족보박물관 체험이 있거든요. 거기서 학예사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해서 다른 데 없는 효에 관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 뿌리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해서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이 첫 번째 거 결과보고 같은데 지금 두 번째 결과보고를 아직 결제를 못했는데요. 네네. 그 두 번째 오신 분들 13분 다 그러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다 밝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후기도 좀 작성해서 좀 홍보하실 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안내할 듭니다. 때 예. 왜냐면 네, 뭐 하겠습니다. 참여하면 뭐 만족도가 100% 가까운 효문화 힐링 뭐 프로그램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홍보를 해야지 사람들도 이런 댓글이나 이런 걸 보고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라는 어떻게 보면 효라는 주제가 다소 좀 고리타분하고 전통적인 이미지가 다소 있다 보니까 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흥미가 떨어지고 참여율이 저조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만족도가 지금 모든 만족도가 미흡보다는 거의 뭐 100% 가까이에 네, 지금 맞습니다. 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효를 보다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좀 연결될 수 있게 막 완전히 동떨어지기가 아니라 중구에는 또 많은 자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좀 재구성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홍보도 좀 눈높이에 맞는 좀 콘텐츠로 조금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정말 신청이 하고 싶은데 부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중간 점검을 그냥 프로그램이 좋은데 안 온다 여기서 거치지 마시고 좀 중간 점검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방향의 프로그램이 좀 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비용도 남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인기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한 번 더 재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 마을 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 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21쪽, 설명자료 8쪽,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24년 의정활동 홍보 예산이 8,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중에 98% 이상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혹시 네. 실질적인 홍보 성과나 이런 부분에 체감을 합니까? 98%를 다 지출을 했는데 이게 정말 의원들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가 예산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요 예산이 이제 대부분 저희들 이제 언론사에 이제 그럼 언론사에 대한 홍보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렇고요. 타 자치구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구의 의정 홍보 수준이 좀 다소 미흡해 보이는 예. 부분이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네, 저희들도 뭐 그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편집장 그 임기제를 채용해서 새로운 컨텐츠라든가 이런 홍보 그쪽으로 좀 집중을 좀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홍보 부분에 집중을 못했던 부분은 뭐 아쉬움은 좀 있고요. 앞으로 계속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홍보를 담당하는 인력이 지금 1명입니까? 예, 지금 우리 직원이 8급 직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행정 일반 직원이 할 수 있는 영역하고
그 전문 인력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일반 직원이 홍보 마케팅이나 뭐 홍보 뭐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 하기에 그래서 이제 전문 인력을 좀 보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홍보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오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홍보라는 자체를 두고도 다시 좀 재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네, 말씀하실 그렇습니다. 정도로 좀 네, 전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정활동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홍보에 대해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뭐 좀 이제- 인력이 예,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홍보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의정홍보용 현수막 제작이라고 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 제작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본 의원은 아직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서 홍보용 현수막 제작은 뭡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추석 명절이라든가 그때 홍보 그 그게- 플래카드 제작하고 그게 의정 홍보용입니까? 그게? 이제 의정? 그 별도로 뭐 사무관리비 하지는 않고요. 그쪽에서 이제 다 한 네, 거예요. 아니 내용 자체에 의정 홍보용이라고 써 있길래 뭐 감사합니다 추석맞이 그거를 의정 홍보용이라고 지금 말씀 여기 기재된 내용은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예, 예.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것처럼 국장님 자체도 의정활동 홍보라는 사업명 안에 정말 언론사밖에 생각 안 날 정도로 좀더 예, 네, 예. 그러니까 인력의 확보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의정 활동비가 어쨌든 8,400만 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자치구를 보면 의정 홍보에 대한 의정 소식지 같은 경우도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유성구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의원님들이 어떤 조례들이 의회에서 했는지, 발의를 했는지, 뭐 중요한 사안들은 뭐가 있는지, 단순히 중구 소식지에 가는 일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의원님들이 뭘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그런 타 자치구의 좀 사례도 잘 살펴보셔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그런 세부 사업이 좀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재정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사업 내용에 의정 홍보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작을 했는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제작이 되어서 좀 완성도가 또는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국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지금 안 하다가 이제 그 홍보 제작을 했는데요. 근데 미리 전에 이제- 계획을 정확하게 안 하다 보니까 막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약간 짜맞히듯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만큼 그렇죠. 미리 전에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제대로 담아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홍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좀 네,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뭐 직원이 최대한으로 뭐 협의를 해서 다 의원님들 의견을 좀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의견 반영이 좀 제대로 이제 안 됐던 부분도 네, 있고. 좀 자료도 네. 부족하지 않았었나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근데 그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있을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제- 계획을 하셔서 앞으로 또 있으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네. 이게 사전에 좀 미리 계획을 하셔서 좀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뜻은 그 영상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본 의원은 느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조합을 하셔서 다음번에 제작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중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해서 이 홍보하라고 이제 의정 홍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고 좀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적극적인 홍보랑 소통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의정 홍보 수단을 좀 다양화하고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타 지자체라든가 저희들도 이제 홍보 쪽으로 벤치마킹을 또 직원들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은 계속 저희들이 네, 유지하시고, 받아들여서, 네, 예산을 뭐 꼭 늘려야지라기보다는 이 예산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 자체적으로 같거든요. 할 네.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거는 네,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서 재정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시고, 예전에는 또 홍보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홍보팀이 사라지고 뭐 여러 번의 과정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가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최대의 효과를 좀 낼 수 있게 조금 더 재정비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부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9쪽, 결산서 240쪽,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을 보니까는 이 사업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건강, 일상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24년도 예산은 2억 7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집행률도 90%를 넘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이요. 저희가 지금 그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대전형 기본돌봄이라고 네.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시 재가라든지 그 이동 지원이라든지 그 주거 편의라든지 또는 그 영양급식, 그 단기시설 입소 또는 방문 목욕 이렇게 6가지가 지금 기본형 통합돌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명 다 하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더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우리 구에서 그 어르신들이 그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그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또는 건강 관리 또는 요양, 주거, 또 일상생활 지원 등을 하나로 그 통합 연계 제공하는 체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그 건강보험공단하고 함께하는 기술 지원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외로 판정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저희 관내에 한 1,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건보공단 직원하고 저희 그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렇게 같이 나가서 그분들의 필요한 욕구를 조사해서
집에서 케어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은 그러니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인가요? 등급 외로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 중구에서 추진 중인 복지 사업들을 보면은 노인 맞춤 돌봄,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 복지관 서비스 등 그러니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들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서로 중복되거나 같은 대상을 반복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지, 각 사업 간 조정, 연계,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네. 통합돌봄 외에도 그 노인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또는 뭐 통합 사례 관리라든지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또는 뭐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다 돌봄인데요. 요게 법령이나 그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제 좀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대상자나 법령이 틀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저희가 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그 내년 3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그 의료 요양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법,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통합돌봄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돌봄을 책임지는 법정 사무로 전환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중구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온마을 돌봄 사업을 포함해 추진 상황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온마을 돌봄 사업이요? 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온마을 돌봄 사업이 이제 저희가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요게 그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구랑 좀 차별화되는 거는 저희가 기본 그 방문 의료 이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이 9개, 그 한의원이 21개, 이렇게 전부 한 30개 의료기관을 가지고 그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그 중구 보건소에서 그 한의사가 가정이나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방문해주는 그 건강 증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죠. 이것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저희 온마을 그 돌봄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예. 기존 사업들에 비해서 민간 참여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요거 말고도요. 또 금년 3월부터 우리 그 안심케어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제 건강 관리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예. 구체적인 그 사업 내용이나 실행 방안 등은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더 듣기로 하고요. 예.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또한 본격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는 시점에서 아직 준비조차 못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조례 제정, 시범사업 참여, 실제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또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통합돌봄을 준비해 나가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이 설명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요. 결산서, 하얀 결산서 24회계원도 결산서에 보면은 세입 부분 좀 볼게요. 세입 부분 72페이지예요. 설명 자료는 몇 쪽인가요, 오늘? 72페이지. 아니, 설명 자료. 설명 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예. 네, 나와 있질 않아요.
72쪽이요? 72쪽? 예, 예.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결산검사, 이제 그걸 시작할 때는 상임위 결산서, 또 결산서 첨부 서류, 이 결산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이제 나중에 예. 이제 이 설명 자료가 넘어오죠, 이게. 이 설명 예, 자료가 예.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서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은 3,600여만 원인데 세액 수입에서 세액 수입이 통계목 200. 미수납액이 447만 2천 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뭐 경상적 세 수입은 오히려 예산 현액보다 좀 늘었어요. 이제 경상적 세 수입은 뭐 의원님 잠시만 그 책을 서로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요. 잠깐만 정해 요청합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수입을 보면 말이죠. 예, 미수납이 447만 2천 원이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이제 재산 임대 수입도 있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있고, 경상적 세 수입도 있어요. 이제 경상적 세 수입은, 이제 예산 현액보다, 더, 많이 좀 들어와 있죠. 예, 맞습니다. 경상적, 이제 이거 세 수입은 뭐 안정성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 세입이고, 또 뭐, 회계, 연도마다 계속적인 조달이 예측 가능한 이 수입이 경상적 세 수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447만 2천 원이 어느 부분에서 이게 미수납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부정이익 환수금인데요. 예.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예. 그 저기 생활지원비 신청을 지급해서 예. 이렇게 벌써 보자. 요게 지금 그 저희 그 복지 시설들이 예. 그 비용을 신청해서 받은 건데 예. 거기에 해오름 사회서비스센터라고 있습니다. 해오름 사회서비스센터. 예, 거기서 그 447만 2천 원을 바우처로 비용을 허위로 결제한 거죠. 예,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추후에 발견돼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실제 수납이 징수 결정한 건 493만 1,200원이고요. 예. 실제 수납한 거는 45만 9,200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447만 2천 원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된 내용이죠, 이게요. 근데 이게 이제 그 25년 네, 1월 3일자로 수납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는 이게 이제 미수납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240조 좀 볼게요. 상임위 결산서 설명 자료는요. 21조. 21쪽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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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재구호 이게 지원이 상당히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저번에 경상북도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죠. 예, 맞습니다. 예, 대형 산불이 일어났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미처 대피하지를 못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 뚝 떨어진 외곽에 산 밑에 있는 데도 있죠. 예, 예. 아마 우리 중구에는 산 밑에 있는 요양원이 뭐 거기 저쪽 산전동 그쪽으로 좀 있을 건데 원암동이요. 원암동 그쪽으로 예, 있을 예. 건데 한 몇 개 정도가 산 밑에 이렇게 산을 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 원암동하고 금동에도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산불 확산돼 가지고 제가 현장 한번 돌았거든요. 예, 예. 돌아보니까는 너무 인접해 갖고 있는 게 위험해 가지고 그렇죠. 이분들 그 화재 났을 때 수송하는 게 문제겠다 싶어 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또 그 인근 지역까지도 연기가 막 차가지고 그 인근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재난 시설 자체가 이제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시내 쪽 초등학교로 빼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 복지국에서는 산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 4개 과를 동원해서 각자 부서별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걸로 예.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제 보조금 반납한 걸 보면은 이 반납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이 이제 교육성에 있는 이제 이 보조금 반납금이 예, 예. 그거 많이 제가 나와 있어요.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제9호 지원은 지금 현재 어떤 그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제 쓰는 비용이거든요. 예, 예.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저희 중구에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크게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교육비로 우리 이제 교육하는 예, 예. 보상비 말고 교육비로 하는 우리 이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사 실비 예, 예. 지원금 예.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389만 원이 이제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예, 예. 민간이 이제 민간 재해 및 폭구 활동 보상금은 326만 4천 원에서 보조금 이제 반납금은 1,900 1억 9천 예, 1억 9,600여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2억에서. 예, 예. 예. 이거야 이제 재해가 없었으니까 예, 예. 보상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럼 행사 이 실비 지원금은 어느 목에서 지금 이게 좀 교육도 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교육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교육 안 받은 것보다 교육 받은 분들이 더 밀접하게 움직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교육을 좀 더 해서 뭐 이런 재난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미리 좀 숙지하고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이제 수습 복구하는 데 주력을 하고요. 이 사전 예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 저희가 가면은 거기서 내는 비용으로 교육비로 이제 쓰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네. 저희가 더 건의해서 교육을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이 보조금 외에 우리 또 중고 자체 내에서도 이런 교육은 우리 직원분들과 또 전문인들이 나가서 아마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예기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마 산자락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아마 굉장히 이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상임위 결산서 242조
설명자료 63쪽 좀 볼게요. 64쪽이요. 63쪽. 63쪽이요. 예, 예, 예. 예,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이에요. 이게 이제 총 사업비가 176억 정도 되죠? 아, 전체 사업비요? 예, 예, 현재 잡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예, 예. 공사비가 138억 정도, 예, 또 예. 설계비가 7억, 감리비가 얼마에 13억이에요? 1억 3천? 이 얼마? 감립이요? 감리비. 감리비는 얼마에 예상돼요? 감리비는 없는가요? 지금 이제 이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예, 그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이거든요. 예, 그 이게 지금 저희가 7월 8월 정도 되면 나오는데 그때 되면 정확하게 예산 세부 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23년도 예산이 이제 35억이었어요. 그죠? 23년도요? 23년 예산. 예, 예. 이제 전액 이제 2월 됐고, 24년 예산을 보면은, 39억? 한 4,900여만 원.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 됐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집행된, 이제 현재 금액이 좀 얼마 정도 돼요? 그래서 24년도에 지금 39억 4,900 중에요. 그 4억 6,400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예, 예. 25년도로 넘어오면 이제 저희가 특교세 7억하고 지방 소멸대응 기금 18억을 합쳐가지고 예, 59억 정도 예산인데 이 중에 5,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집행된 거는 5억 한 1,000만 원 정도 현재까지는 그 정도 집행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산 이제 집행 현황하고 이제 추진 단계에서 이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착공 시점이 당초 이제 계획보다 좀 이제 지연되고 이제 있고, 2024년도 하반기 착공 이제 예정이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일정이 좀 다시 조금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봐요. 그렇겠죠? 예, 금년에는 네. 착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 사업이 이제 단순한 복지센터 신축이 아니라 예. 우리 지역 청소년의 이제 복지문화 상담 또 돌봄 기능을 이제 통합하는 핵심 이제 인프라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좀 지연되는 것도 있고 설계 기준이 또 미행돼서 여러 문제들이 좀 아마 이제 있고 막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부서에서는 계획된 일정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자료 18쪽이고 상임위 결산서 240페이지 지역사회 보장 계획 및 협의체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 주민 복지 증진 위해서 이제 이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을 하고 뭐 자원들도 연계하고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협력 기구로서 또 어떤 위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읍면동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인적 안정망 구축에 예. 중요한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그 회의 개최 내역을 보니까 회의비 집행 내역이 23년도에 69%, 24년도에는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예,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로 나눠져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데 대면 회의는 한 번씩밖에 안 했고, 거기나 이제 문제 본의원이 좀 짚고 싶은 부분은 예.
24년 2월에 개최한 23년도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이 결과 보고 또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어요. 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결과 보고 같은 경우가 이제 차년도의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치면은 지금 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자체가 그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결산을 하는 의미는 이거를 통해서 사업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좀 부족한 부분을 또 차년도에 또 보충을 한다든가 좀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결과 보고회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대면하고 서면을 섞어서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그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일정 조절하기 어려워서 그랬던 모양인데, 하여튼 저희 금년부터는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대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연달아서 보시면은 24페이지, 25페이지 보면 민간협력 사업비 6,800만 원이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00만 원. 그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이니까 17개 동에 100만 원씩 아주 균등 배분을 하신 것 같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동마다 여러 이제 자생단체들이 있고 이 복지 서비스를 하는 이제 민간 주민들이 계시는데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도 이제 그 17개 동에 그 일률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그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고독사 위험군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그냥 무턱대고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라도 이제 이렇게 들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가는 분도 있고 뭘 사서 가는 분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그 외형만 보면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발굴한 실적을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면 어떠냐 뭐 이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앞서 이제 유세열 의원님도 질의를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26년 3월부터는 통합돌봄 예. 여기에서 이제 그 핵심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이 중복된다고 그러니까 아니라 중첩되는 부분이 그 사업 자체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초점이 가 있는 거고, 이 사업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발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기존 저희들 그 복지 사업 자체가 신고주의잖아요.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다 보니까 이제 이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발굴주의로 했던 전환을 위해서 이게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나무만 보고 있는 쪽으로 사업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돌봄에 있어서도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의해서 민간협력의 어떤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단계부터 쭉 살펴보면은 민간 거버넌스라든가 그 관과 민의 어떤 협력 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통합돌봄으로 갔을 때 통합돌봄 협의체 구성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통합돌봄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도 좀 내실 있고 또 지역사회협의체 사업들도 조금 더 차별화되고 좀 심도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7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인데요. 설명서 이제 뭐 예산하고 조금 무관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 이제
4개 기관 복지관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성락복지관이 이제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랬다가 요즘 이제 존치로 결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결산 상임위 때 국장님께서 공공부지를 반씩 사용하는 등의 협의가 일부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럼 현재는 좀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 저도 이제 어제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성락종합복지관이 최종적으로 이제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조합 내부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설계 변경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물론 이제 그쪽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이시겠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역복지관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구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대안 마련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53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첨부 서류 148페이지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예치금으로 해서 진행하시는 사업이시죠. 그래서 대상자에게 이제 지급하는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결산서 상으로는 이제 지출이 다 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제 지출한 것은 못 미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24년도 집행률이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65%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첨부 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첨부 서류에 집행률 100%라고 되어 있으세요. 첨부 서류요? 예, 예. 결산서 첨부 서류. 성인지 예산으로 올려주셨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해서. 성인지의 결산 보조자 네네. 찾으셨나요? 여기에 그 목표치 대비 실적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네. 이게 이제 목표치가 아니요, 실적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집행률 100%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방금 예. 국장님께서 65%가 집행률이라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집행이라는 것에 대한 집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본 거는 그 목표치를 분기별 평균 인원을 산정한 거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65%는 전체 집행률인데 네네. 지금 바우처로 지원한 그 3월, 6월, 9월, 12월 그 분기별 평균 인원이 한 938명 나오더라고요. 네네. 전체 지원은 한 1,051명인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집행률이라는 건 어떤 거를 집행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결산에서 나오는 그 목표치 대비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해 놓고 목표치 기준에 대한 집행률이거든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 좀 차이가 그럼 있습니다. 목표치를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이나 사업을 할 때 목표치를 해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요거 이제 목표치는 저희가 3년간 3년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하실 때 목표치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담당 부서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성과 그리고 내년에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발전된 삶 방향으로 도출을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집행률 100이라고 해놓으시고 나서 100% 달성률. 이게 과연 내년 사업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발전된 상황을 하시기 위해서 보편 지원으로 25년도에 생리대 보편 지원도 하셨잖아요. 지금 일단은 뭐 추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좀 찾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분들의 이제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향상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도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을 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발전되는 방향성은 전혀 없이 그냥 실적에 치우쳐서 집행률, 이 주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주체가 구인 거지. 그냥 여기 지금 이것은 그냥 저희를 대행해 주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체가 돼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이 예산이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발전된 방향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집행률 밝혀놓고 실적해서 그대로 100 해놓으시면 그 다음 해는 전혀 성장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채우셨다고 치더라도 성과 목표 달성률에 그런 목표치를 900명으로 하셨는데 실적치는 또 938명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집행률로 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000명이 넘잖아요. 100%를 맞춰서 그냥 돈만 집행한 거에 거기에 치중을 하셨다면 이 목표치도 그대로 1000명이 넘는 원래 실제 인원을 여기다 작성을 하셨어야죠. 지금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결과만 그냥 보이기식이 아닌가 하는 많이 아쉬움이 좀 있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넣으셨는데, 성인지 예산의 가장 큰 목표는 양성평등 아닌가요? 이 생리대 지원으로 해서 양성평등, 이 여성한테만 치우치는 거를 무조건 양성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이 지금 그 성인지 예산 포함 기준이 예. 그 예산 편성 방침의 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그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그 선정 기준에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포괄적으로 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이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여성 주 대상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도모 사업도 양성평등 예산에 편성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족도나 사회 지표 즉 사회 구조적 문제 개선의 지표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딱 봤을 때는 어떤 사회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세요? 이 예산으로 해서 넣으셨을 때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수혜자들의 행복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가요? 요 항목 자체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 집행률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복지과 예산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고 매칭이 많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100% 심의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실 일은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좋은 효과성, 조금 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국장님께서 감사하게 다시 한번 봐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개선 방향을 좀 마련하셔서 수립되는 대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으십니까? 이해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시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열 의원입니다. 예. 설명자료 10쪽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저소득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의료 서비스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예.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 주인 세대, 장애인 주인 세대 주인 세대, 국가유공자 거주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조손 세대, 소녀 가정 세대. 사업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보면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서 예. 어떤 의료 서비스 받을 기회를 갖기 힘든 분들한테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2년 예산이 1억 2,300만 원이었고 23년에는 1,700만 원, 24년에는 1,400만 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는 이유가 뭐죠?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이 집행자에게 많이 남는데요. 네. 이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10,000원으로 특정을 해놓다 보니까 네. 22년도에는 그 건강보험료가 1.89%가 인상이 됐고 23년도에도 1.49%가 인상이 돼가지고 이 보험료율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네. 올라가다 보니까 대상자가 감소하는,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데, 지금 그래서 타시도 같은데 보면 부산이라 대구, 인천 또는 그 울산 같은 데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0,000원으로 하지 않고.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게 이제 아마 건의를 해서 최저보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원 세대 그 변화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원 세대요. 예, 그러니까 22년에 1억 예. 2천 예산 편성됐을 22년도는 만 예, 246세대고요. 예. 23년도는 1930세대. 네네네. 그리고 24년도는 1579세대. 네. 예, 이렇게 알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지금 25년 4월 현재는 294 294대대로 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경기는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분들이 소득이 증가돼서 보험료를 안 내던 걸 납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요율의 어떤 변경 때문에 예.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떤 정책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쨌든 주던 혜택을 못 주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또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방안 없이 이 제도 바뀐 요율로 인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은 보훈위원이 생각해도 국민보험료는 매년 계속 인상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로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되고 있고 의료 서비스 확대 및 필수 의료 투자가 또 계속되고 있고요.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서 지금 매년 인상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전시랑 좀 빨리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최저보험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780원으로는 해놔야 기존에 혜택 받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금년에는 꼭 국장님이 좀 해결을 해주시기를 지금 계속 국장님들께서 하여튼 저희가 노력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 적극 입장은 건의하고요. 어떻게 되죠? 지금 시가 지금 저희가 이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네. 사실 돈이 좀 많이 없으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지금, 예. 저희가 구청장 협의회 이런데 안건으로 좀 삼아서 이게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지금 요게 5개구가 공이 또 공통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좀 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단순 예산으로 보면은 그 2022년에 예산이 지금 10분의 1로 지금 줄은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도 그렇게 크게 예산에 어떤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류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설명자료 13페이지, 14쪽이요? 13페이지요. 13쪽이요? 예, 예. 자활근로 관련돼서. 아마 이 앞전에 있었던 그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의원님들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이제 저조한 이유가 이제 그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렇게 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중도 포기자가 발생을 하는 이 근본적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장애나 질병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사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자활 쪽이 단가가 좀 낮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용 근로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쪽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비단 저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이게 이제 구에- 국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단가 측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예. 중앙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탈수급을 돕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단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죠? 이분들 임금하고 봤을 때. 지금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 기준 하면요. 이 단가가 52,210원입니다. 52,210원인데 일용근로 8시간으로 따지면 8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저희들 뭐 협력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제도 개선의 움직임은 따로 파악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이거는 아까 그거는 이제 그 건강보험료는 시에서 이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시에다 건의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거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 같이 이게 지금 국비가 90%거든요. 네. 시비가 7%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국가 정책을 좀 조율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이 타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도 이 탈수급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뭐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렇다 치면은 그 저희 구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여자를 더 이끌어내거나 요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에 대한 방안은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저도 이제 전에 효문화 마을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거기 그 구내식당하고 이제 숙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그 숙소를 관리하는 분들이 한 9분 정도 있는데 자활이 한 4분, 일용근로가 한 5분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식당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그분들끼리도 상당히 갈등이 있더라고요. 네가 돈을 더 받으니까 네가 일을 더 해야 된다. 나는 니들보다 돈을 덜 받으니까 뭐 이래가지고 그 파가 나눠져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렇게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이게 그냥 어떤 그 단순하게 해결될 뿐이 아니라 이게 돈이 결부가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동등하게 맞춰주지 않는 한 그 갈등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고 이분들 의욕도 사실은 일용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을 안 주면서 와라.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도적 한계가 이제도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그 사례 관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한 분에 대한 인건비 반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탈수급을 하셔서 이제 자활을 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적 관리하는 거죠. 다시 리턴이 되지 않도록. 예, 맞습니다.
저희 중고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제 다시 이렇게 탈수급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비율 정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있어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요 부분이 지금 보니까 이분의 이제 주요 업무가 사례관리 주요 전담 직원의 업무가 이제 자립계획 교육훈련, 사업 연계, 모니터링, 사고관리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 앞서서 탈수급을 지원해주는 이 자활근로 사업도 중요하지만 탈수급을 하셔서 다시 리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하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있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성과를 본다고 할 때 그 제도 취지에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이제 자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잘 하고 나서의 이제 생활에 대해서도 좀 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분들이 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보충해서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수치도 한번 저한테 주시고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도 차후에라도 좀 면밀히 좀 관찰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상임위 결산서 466쪽 좀 볼게요. 예. 설명자료 3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자활 개정 좀 볼게요. 요 자활 개정을 좀 보면은 2023년까지 2024년에도 사업자금 대여 이런 집행 실적이 이제 전무했어요.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2021년도에는 9천만 원, 2022년도에도 9천만 원, 23년도도 9천만 원, 24년도에는 1억 100만 원. 근데 전대 이제 전부 잔액으로 이제 처리됐죠. 예, 예, 맞습니다. 이 지금 이제 자활 개정은 이제 창업자금 이제 융자도 지원해주고 자활기업 운영에 또 도와주고 그런 자금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올해는 좀 나간 게 좀 융자 나간 게 있어요? 예, 저희가 이것을 지금 그 자활기업 대상으로 이제 간담회도 하고 예. 안내 공문도 매월 1회 내보내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융자 외에 예. 그 뭐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러던 차에 금년에는 그 저희 6월달에 1억 원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상심당이라고 상심당. 상심 예, 예. 성심당하고 좀 이렇게 성이 좀 틀린데요. 비슷하네, 이름이. 예. 호두과자를 만드는 데인데 야구장 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야구 공 모양 뭐 호두과자를 만들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하여튼 그 융자 말고도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실 만한 고민을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예, 예.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최근 4년 동안 이제 자활 개정에 이제 사업 자금 대여가 아주 전무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융자 이제 방식을 좀 재검토하셔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이 이제 가능해야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자활 기업과의 간담회 수요 조사를 이제 정기적으로도 실시를 하고 예. 또 융자 외 다른 지원 방식을 한번 찾아보신다 그랬어요. 예.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생계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24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99.2% 집행하셨어요. 예. 예. 근데 23년도하고 비교하면 예산액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많이 상향됐더라고요. 예. 예, 물론 이제 예산액이 늘은 거는 대상 기준이 많이 변경돼서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게 그 기준 중위소득이 좀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예, 거기에 대상에 따라서 이제 집행률도 증가를 하셨는데 이제 예. 중위소득이 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집행률도 증가한 예, 부분으로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물론 기준이 변경에 맞춰서 이제 하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직원분들께서 노력도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포상금, 여기 기타 포상금이라고 해서 부패 신고로 해서 이 보상금은 저희 중구에서 지금 나아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례를 지금 현재는 지금 한 사례가 지금 적발 이제 신고 건수가 한 개인 것 같은데 좀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예방이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우리 구비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재정도라든지 이런 것 생각할 때 좀 예방 차원에서는 좀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하여튼 이런 보상금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지금 번익위에서 이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그 부분 이제 불법 수급에 대한 이것도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방을 하면 이만큼 또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걸 훨씬 줄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을 이렇게 좀 보면 불법 수급 적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또 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보호 차원에서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다방면에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열 의원입니다. 예. 설명자료 34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 요양시설, 노인 양로시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재가 노인복지 등에서의 리모델링이나 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예산 집행을 보니까 2월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보조금 반납도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을 통해 증액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사업이 당해 연도에 추진되지 못한 이유 설명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시 교부 결정 자체가 네,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2월 된 사례입니다. 예. 그럼 현재는 그 2월한 예산으로 기능보강 추진이 완료된 상황인가요? 예. 지금 그 은빛 노인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그 외부 도장공사인데 네, 이게 이제 4월 달에 끝났고요. 네, 실버랜드 화재 대피로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끝났습니다. 5월에. 예, 그리고 실버랜드 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도 승강기 교체는 지금 계약 전인데 금년 내에 집행 완료할 계획으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12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됐다는 예, 말씀인데 뭐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은 실버랜드 경우 승강기 교체 공사 외에 화재를 대비한 화재로 대피로 공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최근 그 경북 지역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불로 그 어르신들이
화재 대피에 큰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복지시설에는 화재나 재난의 대피시설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버랜드처럼 화재 대피로나 어떤 그 재난에 대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 곳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 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 관련 시설에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이제 전체 다 점검은 하지 못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불 관련해서 그 원암동 쪽에 있는 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쪽은 거의 뭐 이렇게 승강기로 이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요. 그때 갔을 때 이제 실버랜드 그 이사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좀 대피가 어려워서 요걸 공사를 해야 네, 된다고. 지금 우선 아마 그 산불 때문에 그 산 근처에 있는 요양시설 먼저 확인을 그쪽,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산이 아닌 지역의 요양시설도 꼭 확인을 한번 다시 하셔서 만약에 어떤 알겠습니다. 그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그 좀 서둘러서 예산 반영을 해서 그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4쪽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개정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여가 복지 향상을 위한 민간 보조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24년에는 약 6,1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들에 집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범 경로당 특별 운영비 네, 해서 10개소 선정해서 200만 원 나갔고요. 네, 시니어 리더십 양성 교육 프로그램 해가지고서 그 3,6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노인 체육대회에 800만 원, 그리고 지도자 경로당 지도자 연찬회 해가지고 200만 원, 그리고 중구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에서 500만 원, 노인 회장단 산업시찰에서 8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예. 예년과 다르게 24년에는 기존 행사성 사업 외에도 시니어 리더십 양성 교육 등 역량 강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23년 대비 24년 예산이 177%가 증가가 됐거든요. 예. 근데 우리 그 기금 성격상 정기 수입이 없는 구조고 그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자 소득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매년 6천만 원 이상의 그 기금이 지출이 된다 그러면은 뭐 불과 몇 년 안에 고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운영 계획 갖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3년도 말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24년도 말 이게 매년 예산을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니까 지금 뭐 25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지금 한 2억 9천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네. 지금 이게 재원 조성 자체가 예치금 회수라든지 이자 수입밖에 없는데요. 네네. 지금 요거를 장기적으로 이제 고갈되기 전에 네네. 그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그 일반 예산에서도 좀 이렇게 적립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지원 사업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예, 예. 부정이익 한 수급을 좀 볼게요. 세입 부분에 예. 상임위 결산서 81쪽 설명자료 5쪽이네요. 이것을 좀 내용을 잘 봤습니다. 잘 봤고
2024년도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관련 사례 예. 총 2,700만 원 가량의 부정수급이 이제 적발돼서 환수 조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일부 환수금이 통계목이 좀 잘못된 게 있어. 부정이익 환수금 235의 01 이것이 아닌 그의 수입 224의 07로 회계 처리된 사례도 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이는 이제 회계 항목 분류 이제 오류로 이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청 자체 조사나 이제 점검이 이제 아닌 그 외부 시스템이죠.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예. 예, 신고를 통해서 적발이 됐죠. 그래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은 또 예방이 더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뭐 클린센터나 외부 신고에 이제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이제 담당 부서 차원의 이제 점검 체계 강화 또 회계 처리 예. 그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행정 이제 대응 역량의 내실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의 적극적인 이제 우리 사정 이제 대응과 재발 방지 노력이 가장 이제 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철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설명서 자료 9페이지 경로당 기능 보강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2018년 정도 시작됐나요? 처음 시작 연도요? 예.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사업 목적이 어떤 거였어요? 사업 목적이요? 예. 사업 목적은 지금이나 그때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의 그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 뭐 이런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그러니까 처음 2018년 당시에는 그 입식 좌석 지원이었잖아요. 물품은 없었고. 품목이요?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 떼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 설명 자료 계속 이걸 주셨었거든요. 몇 회에 걸쳐서. 그 사업 목적은 지금 여기에는 이제 뭐 필요한 물품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은 딱 그 입식 그 좌석 지원으로만 돼 있어요. 처음에 주실 때 계속 자료를 주실 때. 예. 이제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전에는 이제 앉아서 생활하시는 게 이제 편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불편해서 좌식 테이블을 이제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일부 경로당 회원분들은 그게 이제 필요 없으시다고 그랬고 신청을 안 하셨고 일부는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업 목적이 이제 어느 경로당에 설치를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안 하신 경로당에서도 이제 설치돼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보시면은 그게 좋아서 이제 따로 신청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능보강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다면은 그 사업 목적에 우선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하는 거를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물품 구매 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부분이죠. 일단은 그 고유 사업 목적을 달성한 뒤에 부가적으로 그거를 하면은 비율도 그렇게 균형을 좀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비용 지출은 어떻게 비용 지출을 하고 계세요 현재? 구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경로당에 제공을 하는 방식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일단 그 중구지회로 보조금 지원이 나가면요. 네. 중구지회에서 이제 저희한테 대행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대행해 주는 겁니다.
이게 중구지에 보조금으로 내려줘요? 예. 1억을? 기능사업비를 전체를? 예. 그러면은, 중구지회에서 예, 그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의 대행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수요 물자를 구매해달라고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그 요청한 대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이 물품 구매 비용을 보조금으로 내려줄 수 있어요? 이 경로당 물품은 저희들 구 자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이게 경로당 자체 자산이 저희들 구에 있는 물품 관리관들이 물품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물품 내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언제 그죠? 이 앞전에는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건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는 그냥 하나 의구심이 드는 건 그거예요. 물품 구매 비용을 예. 노인지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내려줄 수 있는지 그 근거 법령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좀 의아한 거는 그래요. 이 1억 안에서 많은 물품을 사잖아요. 예. 또 집행자락이 0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거예요. 뭐 전자레인지도 사고 탁자도 사고 뭐 가스레인지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할 건데 어떻게 1,000원 한 장 안 남고 1억에 딱 맞춰서 이 집행을 딱 하세요? 아니 부가세 하물며 부가세도 붙을 텐데 예? 매년 보면은 1억 5천이면은 1억 5천이 딱 맞아요. 이게 그냥 사업비면은 보조비라고 하면은 그쪽에다 다 덜쳐주고 보조금 반환을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독 0원이에요, 잔액이. 매년 보면은. 근데 같은 물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단가의 제품을 몇 개 그 연도별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후처님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 자리 29페이지 보면은 경로당 시설 지원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2,300만 원 정도 남았고, 이제 신개축에 따른 개보수 대상 경로당 감소로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2025년도에 이제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 5개 정도 지정이 됐죠. 예. 예. 그 외에 이제 지난해까지 해서 10개 정도 됐고, 예. 공동주택에 있는 거 빼고, 그러면은 그 1년에 들어오는 민원 건수 상당수 많잖아요. 이 개보수에 대한 거. 예, 많죠. 예.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민원 접수에서부터 그 시공까지 보통 소요기간이, 소요시간 같은 거 혹시 그게 이제 사안에 따라 틀릴 수는 있겠지만. 예, 그렇다고 보시면 예. 근데 이제 이게 보통 보니까 제일 많은 민원이 뭐냐. 예. 한번 차서예요. 한 번 왔다 가고 답이 없으시다. 이제 물론 그 회장님들께서 답변을 들으시고 잊으신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뭐 그걸 뭐 저희가 뭐 직원분들한테 탓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담당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본인 의원도 이제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요 관리에 대해서 그 과나 이제 그 팀에서 좀 더 시스템화해서 관리를 좀 하면은 어떨까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그때그때 업체를 아마 선정을 하셔서 이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LH나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지보수비가 상당수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이 전체 예산이 쓰면은 그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해서 그 업체에 이제 민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거기다 통보를 해주면은 업체에서 확인하고 개보수 이제 토탈적으로 뭐 도장, 뭐 장판, 도배, 창틀, 뭐 문 이런 것들 이제 손잡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해주는 방식으로도 진행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 그 민원이 좀 줄어들고 또 시설 개보수의 시간도 좀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구에서 추진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4페이지. 기타 과태료. 지금 보니까 올해 징수액이 2억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3 찾으셨죠? 예. 23년도하고 보니까 23년에서는 1억 5,600 정도인데 지금 올해 2억이 넘는 징수율을 지금 보이셨거든요. 근데 지금 주 원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서 많이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건수가 그 1667건이거든요. 예. 그 건수가 이제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그럼 23년도에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23년도는 이제 1543건이고요. 네. 22년도는 1075건이고 이렇게 그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이제 연도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게 위반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건수가 지금 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장애인 뭐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표시가 네네.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모르고 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늘고 있는 거는 그 인식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지금 미수납액도 이제 상당액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금액이 조금씩 이제 다르더라고요. 이제 최소 금액도 있고 최대 금액까지 해서 다르긴 한데 미수납액 건수 혹시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수납의 건수는 제가 지금 가진 게 없고요. 예. 그 징수율 자체가 네네.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는 예. 그 88%였는데 네네. 작년도는 80%, 네네. 23년도는 80%, 24년도는 한 75.6% 음.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율 자체도 금액이 이제 그 대신에 금액이 부과되는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현상이 네네. 나오는 그런 것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제 위반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방을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한번 보니까 서울 양천구 사례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주차 단속 우수사 네네네.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1차 개도 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에 이제 무인 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서 장애인 차량 등록 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불법 차량을 감지한 후 경광등과 안내방송을 통해 사전 경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경과 후에 단속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요. 예. 지금 징수율 뭐 제고를 위해서 하여튼 자생단체 홍보도 하고 있고 예. 장애인 일자리 중에 그 복지 일자리라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분들 인력을 그 계속 적발되는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서 예. 예방하도록 네네. 이렇게 계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 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